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물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75나 3%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0.5%포인트 인상.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는데 그러니까요. 물가는 잡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잡을 수 없다. 이창용 총재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물가 정점은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금리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앞서 인터뷰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도 혹시나 빅스텝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조금 더 이제 점진적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고 연말 적정 기준금리는 2.75에서 3%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공개시장 연준의 해외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3번 남아 있습니다. 8월, 9월 한 번 쉬고요. 10월과 11월 남아있기 때문에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모두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대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 인상으로밖에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7%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었어요. 10개월새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랐냐를 보면 무려 인상폭이 1.75%입니다. 단순하게 한은의 추산으로 한 단계 0.25% 금리 올릴 때마다 추가되는 이자 부담만 약 3조 4천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온전하게 기계적으로 1.75% 10개월 동안에 늘어난 이자 부담만 24조 원입니다. 그걸 대출 1인당으로 좀 계산해 보면 10개월세 1인당 가계이자 부담만 110만 원 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끌, 비추에 나섰던 2030 세대들, 지난해 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 네. 다중채무자들, 그러니까요. 빚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청년층을 향해서 대출에 대한 위험성 언급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청년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20대, 30대 계신 분들은 경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출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고정금리로 안 하고 이제 변동금리로 빌리는 데서 이런 일들이 좀 파생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고정금리로는 왜 잘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대출 창구에 가시면은 고정금리와 이제 변동금리의 금리 차가 1%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주택시장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락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출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주택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제 이어질 걸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아마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동상이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자는 대출 금리 오르는데
집값 더 떨어질 것으로 알고 지금 전혀 매수 입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 매물은 나왔는데 일부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매물이 거의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 호환 마마보다도 대출금리 인상됐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뛰면 매수세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나 서울과 같이 이제 신규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잠재적인 매수 대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똘똘한 함체 현상, 강남이냐 이제 비강남권이냐,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또 수도권이나 지방이냐에 따라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미국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죠. 6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 9%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0.75% 이번 때도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75%포인트뿐만 아니라 1%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9.1% 올랐습니다. 예. 예상치 8.8%를 웃돌았는데요. 백악관이 이건 과거 데이터다. 라면서 이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쨌든 금리를 예측하는 이제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면 지금 이달 말에 미국이 1%포인트, 이른바 이제 울트라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70% 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전에 한 자릿수 미만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물가 수준이 굉장하고 기대 네.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에 따른 수업료, 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하죠. 미국 경기 침체하면 전 세계 경기가 그렇죠. 동반 예. 침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IMF가 지난 6월에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6월에는 2.9로 봤는데 2.3%까지 낮췄거든요. 자, 이런 것으로 보아서 미국 경기는 이미 침체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나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경기 침체 역설입니다. 원자재 가격. 6월부터 국제유가는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산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곡물 가격, 광물, 자원, 원자재가 이제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물가의 어떤 정점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울트라 빅샷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